자, 오늘 11월 18일 시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와우 HTS 패키지 라이브 방송하고 요 부분이 일단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보도록 하죠. 시장이 생각보다 3%까지 막 이렇게 좀 급락을 하는 오늘 모습이 일단 있어서 아마 굉장히 오늘 시장에서 두려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힘들어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이전에 여기서 빠지면서 시장이 일단은 패턴으로 갑니다 라는 얘기를 일단 해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게, 패턴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패턴 하단까지는 그냥 열어두셔야 돼요. 패턴 하단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래서 오늘 부분에 반등을 하다가 요 반등할 때도 말씀을 해드린 게, 시장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분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분봉으로 볼 때는 시장이 위쪽으로 이렇게 붙어 올라가는 것처럼 일단은 보이기는 하지만 위에 있는 저항 자체를 돌파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시장이 위로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그게 붙지 않으면은 패턴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우리가 패턴 밑에 올라오던 요 저점 부분을 잡았었잖아요. 그 저점을 여기 선이랑 여기 선을 연결한 거예요. 연결해서 보면 여기가 여기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아까 TV에 보다 보니까 4,000포인트가 깨져서 뭐 큰일이다 라는 얘기들도 종종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4,000포인트가 깨지는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의미가 없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패턴, 우리가 설정을 해놓은 패턴만 이탈되지 않으면 일단 크게는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오늘도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항상 주가와 주가의 변동성과 거래량은 뭐 한다? 비례해야 돼요. 주가와 주가의 변동성과 거래량은 비례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시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 계속 줄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저는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빠르면은 내일이라도 반등에 나설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시장의 마지노선은 몇 포인트냐 하면은 867포인트입니다. 3,867포인트 기억을 해두시고, 3,867포인트가 시장의 마지노선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시장은 다시 한번 더 반등은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갈 때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선 있죠. 여기 있는 거 한 번 더 깜빡, 요 추세선을 넘지 못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반등을 할 때 위에 추세선을 넘지 못하면 그때는 좀 현금화로 가도록 할 테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코스닥 보도록 합시다. 코스닥은 오늘 2.58% 정도 빠지는 모습인데, 우리가 코스닥도 지금 추세선을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패턴선을. 패턴선에서 뭐 반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대 시장 저는 둘 다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제 대부분의 패턴선 근처까지 다 떨어져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어떤 강세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끝이 일단은 나긴 했는데, 코스닥이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났죠.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군들부터 먼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그거 말씀을 해드렸어요. 시장이 지금 환 자체가 굉장히 위로 붙고 있잖아요. 환율이 위로 붙고 있는 거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사실은 아닌데, 환이 지금 1464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1500원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전에 환이 이렇게 움직일 때 하고, 이전에 환이 여기서 보면, 이전에 환율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나 환율이 16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요때 하고 지금은 다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여기 다른 이유가, 환이 보통은 이제 약세를 보일 때, 환율이 약세를 보일 때는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보통은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 나라가 좀 이상한 거야. IMF 터질 때나 아니면은 리만 사태 때처럼 나라가 좀 이상한 거야. 나라 경제가. 이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탈출을 한다고. 금융이 보통은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금융이 탈출을 할 때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의 채권을 팔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원화가 생기죠. 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달러를 또 팔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를 해야 되죠. 이걸 사야 돼. 달러는 강세,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는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약세가 되는 거지.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을 팔고 팔면 뭐가 생겨요? 원화가 생기는데, 이 원화를 또 팔면은,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하니까 또 약세로 가는 거지.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 자체가, 환이 약세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나라가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보통은 판단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럼 실제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이 나라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뭘로 판단을 하는 거냐 하면 CDS 프리미엄으로 판단을 하죠. 한국의 CDS 프리미엄으로 보통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의 CDS 프리미엄을 이렇게 보면 원먼스로 기술적 차트로 좀 길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전체 차트로 던져서 최대로 이렇게 던져서 보면 여기 지금 2008년도에 이렇게 2008년도 보이니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면 2008년도에 CDS 프리미엄이 어디까지 치솟아요? 정신없죠. 432까지 오릅니다. 보입니까? 보이시면 체크. 뭐죠? 이 나라 위험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환 자체가 그렇게 치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CDS 프리미엄은 거의 안 오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환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서 환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은 환율의 약세는 미국 투자 때문이다. 대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고, 언제부터?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미국에다가 뭔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원을 팔고, 원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원을 팔고 달러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원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데, 요 지속이 되는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럼 미국에다가 공장 짓는 걸 다 지었다. 다 지으면은 그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뭐 벌어들이는 거지? 달러를 벌어들이겠죠. 미국에서 장사를 하니까.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한국으로 유입이 되면, 이때는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달러를 또 팔고 원을 사야 되는 시간이 오겠죠. 그렇죠? 그게 만들어질 때가 원 달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하다. 지금 부분은 투자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 부분 때문에 시장 위험하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국에서는 또 뭘 얘기도 하냐 하면은 지금 일본에 따라가고 있다. 일본을 따라가는 이유는 왜 따라가냐 하면, 일본이 미국에다가 물건을 많이 팔면은 우리 한국이 수출하는 물건하고 일본이 미국에다 수출하는 물건이 여기 대체제의 관계에 있거든요. 뭐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토요타를 산다든지 혼다를 사면 현대를 안 사겠죠. 그렇죠? 일본이 수출이 증가하면은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그러면 CDS가 또 올라야 되는 거거든. 이건 또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식의 형태가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냥 요 부분은 약간 좀 해프닝 비슷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충분히 이거는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어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일로 가볼게요. 환 자체가 지금 1,500원 언저리, 저는 이 환의 고점을 1,487, 1,480 근처로 봅니다. 1,490원 정도로 보는데, 근처로 가니까 환이 꺾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꺾이기 시작을 했고, 캔들상으로 보면 이게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음봉이 떨어지고 양봉이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다가 다시 음봉으로 떨어지는 이런 거 있죠. 그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 자체도 저는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라도 다시금 환은 꺾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뭐 불안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성은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지수 분석에서 분차트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긴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안정을 취하고 코스피에서는 좀 팔았단 말이죠. 일단은 시장이 안정을 빨리 취하면은 코스닥이 먼저 안정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좀 어렵겠다. 따라서 오늘 부분에서는 일단은 코스닥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파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중심으로 일단 보려고 하는데, 우리 오전에 이거 안전마진 챙기신 분들은 챙기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ISC 외국인들 사는 종목으로 일단 눈에 띄고 있고, 그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죠.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국 PIM 강세, 요건 지금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12%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계속 몰고 갑니다. 이거는 고점 대비해서 오늘 시장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빠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10,000원 넘는 게 세운물산 아니면 HCT, 이건 뭐 가고 있는 중이니까 놔두고요. IT캠은 밑에서 오르고는 있는데, IT캠은 이거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흐름 잡은 거 아니죠. 흐름 잡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 있고요. LS 머티리얼즈는 우리가 이거 뺐잖아요. 뺐는데 다시 봐야 됩니다. 오케이 하시면 오케이. LS 머티리얼즈는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우리 빼기 많이 흔들릴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했는데, 이거는 추세 돌리면은 다시 할 거니까 LS 머티리얼즈 계속 체크는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오늘도 강세, LNC 바이오 나쁘지 않고요. 인벤티지 랩 오늘 그냥 강세입니다. 그렇죠? 시장 안에서
상승세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좀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종목이 이렇게 빠지는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건 지금 뭔가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패턴으로 가고 있는 종목은 패턴 값을 해줘야 돼.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패턴 상단까지는 단타로 또 노려볼 수도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요거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식의 종목군들이 일단은 좀 움직이고 있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고가 대비해서 거의 안 밀리고 있는 종목은 굉장히 세다 이렇게 지금 봐줄 수가 있으니까 그들 종목군들을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종목들이 오늘 거의 다 밀리는 바람에 거의 종목이 안 밀리고 끝이 나는 종목이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외국인들을 매수했던 종목들도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타이밍 잡고 있는 GSPNL 오늘 10% 이상 일단 올랐죠. 그렇죠? 나쁘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종목들 중에서 이런 거 있다? 지금까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던 종목 있죠. 지금까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던 종목군들이 추세를 깨면은 물량 줄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알겠다, 체크. 지금까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는 종목이 흐름을 깨고 내려가면 물량 줄입니다. 이거 좋다 그랬는데, 예, 좋아요. 근데 항상 그 얘기를 하라 그랬죠. 좋은데 빠진다. 좋다라고 다 생각하면 다 사야 되는데 빠진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은 일단 눌림 시작하려는 모습이죠. 눌림 시작하려는 모습이고, 일봉상으로 흐름을 깨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밀려요. 들으신 분들 체크.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일봉상 추세가 깨지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추세가 깨는 종목은 일단은 좀 물량을 줄였다가 일봉의 추세를 다시 타면은 그때 다시 한다. 이렇게 작전을 그렇게 짜놓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깨진 건 아니죠. 현대차는 깨진 건 아닌데 역사적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역사적 고점이잖아요. 역사적 고점은 돌파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패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 박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두산 에너빌리티 처음 깨집니다. 내일은 어떻게 보면, 내일은 저는 시장에서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내일 반등 안 하면 추세 깨진 종목이 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세요. 알았다, 확인. 내일 시장은 저는 반등할 거라고 일단 봅니다. 근데 내일 반등 안 하면 시장 안에 흐름 깨진 종목들이 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개의 종목들을 가지고 또 수익을 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은 확률이 좀 많이 떨어져요. 지금 시장은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시장이다. 확률이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급하게 한다 안 한다? 급하게 안 한다. 왜? 어차피 현찰 가지고 있으면 또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한번 만들어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걸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저희가 공개방송이 또 있어요. 공개방송이 또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잘 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